자,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매주 일요일 날, 요렇게 생긴 걸 줘요. 요렇게 프린트로 묶여있는 걸 하나씩 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고, 뒤에 보시면 그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단어도 정리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매주 수요일날 선생님이 그냥 수요일이라고 요일을 정하긴 했지만 요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요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수요일이라고 선생님이 정한 이유가 뭐냐면 일요일날 프린트를 받아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단어를 암기하세요. 여기에 단어 붙여드렸다고 그랬으니까 해당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자기가 공부하는 계획 안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50분 1시부터 1시 50분 아니면 아침에 10시부터 10시 50분 선생님이 권장하는 시간은 1시부터 1시 50분이에요. 아니면 2시부터 2시 50분 그때를 제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능에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영어 시험을 보는 게 그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1시 10분부터 영어 시험 봐요. 1시 10분부터 영어 시험 보는 거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1시부터 1시 50분 아니면 조금 밀려서 2시부터 2시 50분 하여간에 50분 동안 문제를 푸세요. 독해만. 매주 수요일날 아니면 다른 요일도 괜찮다고 하여간에 자기가 요일 정해서 점심시간대쯤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독해 문제를 푸세요. 단어 외우고 문제를 푸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채점하세요. 독해 문제 풀고 뒤에 해설지까지 드렸으니까 채점하시고요. 채점하신 다음에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2시에 수업이잖아 우리 그지? 그지? 근데 30분 일찍 오세요. 수업은 2시부터가 맞는데 토요일날 1시 30분까지 학원 오세요. 학원 오시면 1시 반에서부터 2시까지 수업 전 2시까지 듣기 평가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주에 풀었던 문제와 듣기 평가까지 합하면 자기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몇 점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점수를 매주 선생님이 기록해 놓을 겁니다. 매주 기록해 놓을 거고 본인도 틀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시간 날 때마다 틀린 문제 보고 해석도 해보고 단어도 외우고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다시 한 번만 매주 일요일 날 모의고사를 드려요. 모의고사 한 회분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은 그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암기하신 다음에 매주 수요일쯤에 50분이라는 시간을 재서 독해 문제를 푸시고 채점까지 하시고 그 주 토요일날 1시 반까지 학원에 오시면 특기평가 해드린다고요. 선생님이 특기평가를 따로 줄까 하다가 카톡이나 이런 걸로 특기평가를 따로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EBS 가서 다운받아서 하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직접 불러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기평가는요 이어폰을 끼고 듣기평가하는 게 아니잖아. 시험 볼 때는 이어폰 끼고 듣기평가하지 않잖아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끼고 듣기평가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들리잖아 그러면. 그지?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듣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기하면서 그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시 반까지 선생님 점심시간 1시간 30분 줄였어. 1시부터 2시까지가 학원의 점심시간인데 30분 줄여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듣기평가 할 테니까 1시 반까지 학원에 오셔가지고 듣기평가까지 하시고
그러면 그 모의고사에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점수를 선생님이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문제가 약하고 어떤 문제가 약한지도 선생님이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프린트에 보면 맨 앞장에 OMR 카드도 있어요. OMR 카드도 복사해서 줬으니까 시간 어기지 말고 요즘 핸드폰 다 있으니까 스타벅스 딱 켜놓고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도 풀고 18번부터 45번까지 OMR 마킹도 해보시고, 그죠? 마킹 훈련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모의고사에 일요일날 드리는 이 모의고사에 보면 모의고사에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단어를 선생님이 두 개로 나눠놨어요. 어떻게? 18번부터 31번까지 단어 하나 묶어놨고, 그 다음에 32번부터 45번까지 단어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요거는 토요일날 단어 시험 보는 범위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요일날 단어 시험 보는 범위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단어를 외우고 수요일날 시험도 봤다면 어느 정도 단어는 외워진 상태니까 금요일날 18번에서부터 31번 정도까지만 다시 확인하고 토요일 와서 시험 보세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은 32번에서부터 42번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셔가지고 시험 보시라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니까 받아가지고 가셔가지고 꼭 지켜서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토요일날 오실 때는 요걸 통째로 들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통째로 들고 오시고 여기 앞에 마킹한 거에다가 듣기평가해서 여기다가 마킹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제출해주면 돼요. 맨 앞에 거 요거 OMR 카드 채점한 다음에 맨 앞에 거 요거만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가지고 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습하시고 공부하시면 된다고. 매주 토요일날 OMR 카드만 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빠요. 뭐가 바쁘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1월달이 벌써 두 번째 주 넘어가고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서둘러 주셔야 돼요. 서둘러 주셔야 되고, 숙제나 아니면 해달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 반드시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여기 위에 문제 번호가 있어요. 그죠? 교재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복사본을 받으신 분들도 여기 보면 A17 번호가 있어요. 그죠? A17 있고 뒤에 가면 B가 있고 여기 뒤에 가면 E가 있고 이래요. 그죠? 그래서 일요일날 수업 진도 나간 다음에 선생님이 숙제 번호를 요걸로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A10번까지거든요. 오늘이 A10번까지 끝나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A11번에서부터 B10번까지 풀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숙제 나갈 테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위에 나와 있는 번호 잘 보세요. 프린트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에도 거기 보면 번호 있습니다. 어차피 복사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재는 제목에서도 나왔지만 다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안 해서.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는요, 제목에서도 봐서 아시겠지만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과정평가원 6개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풀었는데 10문제 풀었는데 다 틀렸어. 괜찮아요. 아시겠죠? 10문제 풀려서 10문제 틀려도 10문제 풀었는데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뒤에 해설지에 보면요, 오답률이 몇 %였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몇 %가 골랐고 이런 것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순수 공부 목적이에요. 순수 공부 목적이고, 나와있던 지문 자체가 그죠?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장들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검증이 된 거니까 공부하고 혼자 자습하기에 상당히 좋은 문장이고 좋은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일요일 날 수업한 거. 자, 일주일 동안 일요일 수업한 내용 중에 손독해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손독해라는 게 직접 영어도 쓰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보고 이거만 하는 거야. 흔히 말해서 이거 오답노트야, 오답노트. 오답노트 해가지고 오시는 거니까 오답노트에 영어 문장도 쓰시고 우리나라 말 해석도 하시고 단어도 찾아가지고 오시고 손독해하는 오답노트도 일요일날 나가요. 그럼 이 일요일날 나가는 오답노트는 일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일주일 숙제입니다. 오답노트 일요일날 나가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기본 목표가 일요일날 10문제에서 20문제 하는 거예요.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일요일날 풀이 쫙 해드리면 일주일 7일이잖아. 일주일 7일이니까 하루에 3문제. 그치? 해봐야, 문항수로 따져봐야 하루에 3문제 정도만 손독해 하면 되는 거야. 하루에 3문제 정도면 하루에 1시간. 조금 오래 걸리면 1시간 반.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영어 공부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한다. 아, 그럼 자격 없죠. 그죠? 대학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자 안 하는데 무슨 대학을 갑니까? 그래서 오늘도 10문제 풀이하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라고 얘기 안 해요. 다 쓰라고 얘기 안 하고 선생님이 요거는 좀 해석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장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쳐놓은 게 그건데 이렇게 문장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문장만 표시하셔가지고 손독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날 숙제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직접 손독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이따가 오늘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답노트 나눠드릴 테니까 잘 가져가서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지금은 형광펜 딱 꺼내세요. 형광펜 딱 꺼내시고 아니면 색깔펜 꺼내서 본인이 숙제로 해가져가야 되는 문장 표시할 수 있게 준비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풀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풀이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A1번입니다. A1번인데 빈칸이고요. 빈칸이고 어휘 문제입니다. 선택지 보면 어휘가 쭉 하나씩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선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선지를 확인해서 5개의 영어 단어 내가 다 아는 단어인지 확인하셔야죠. 근데 5개의 영어 단어가 내가 헷갈리는 단어고 뜻을 잘 모르는 단어다. 그럼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 왜? 위의 내용 아무리 잘 이해하고 아무리 잘 해석해도 답을 못 고르잖아. 그치? 선지 먼저 보시고 위에 올라가서 천천히 읽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 확인하실 일. 선지 확인했으면 첫 문장. 첫 부분, 글의 도입 부분. 글의 도입 부분에 집중해서 해석하시면서 도대체 이 글에서 어떤 명사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시게 돼요. 한 번 더. 어제 구문독해 시간에도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영끌 하셔야 돼요. 영끌. 뭐라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읽으셔야 된다고. 첫 문장은 자기 영혼을 끌어모아서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명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러면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 글에서 원하는 내용이 뭔지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A1번에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identical, 동일한이죠. 그쵸? 그 다음 2번은 beneficial, 유익한이고요. 3번은 뭡니까 그거? alien이죠. 그죠? alien이 뭐예요? 외계인이죠. 외계인은 어디 있죠? 우리랑 다른 지역에 살던 애들이죠. 그죠? 이질적인. 그죠? 이질적인.
그 다음에 prior, 사전의란 뜻이잖아요. prior, 사전에, 이전에. 5번에 neutral, 형용사로 중립의란 뜻이군요. 자, 천천히 첫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서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읽으면서는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말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When you begin, tell a story again that you have retold many times. What you retrieve from memory is the index to the story itself. 자, 동그라미 칠게요.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스토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야기. 첫 번째 줄에 스토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당신이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의 성격, 어떤 이야기를 당신이 말하는 겁니까? 밑줄 그어보세요. You have retold many times. 밑줄 그어보세요. You have retold many times. 자, 이 이야기는, 이 글은 이야기에 관련된 글인데 이 이야기의 성격이 뭐예요?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야기 중에서도 아무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이 말했던 이야기예요. 반복해서 말했던 이야기예요. 리톨드잖아. 리톨드가 다시 말하는 거잖아. 그치? 여러 번 당신이 자주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땐 What you retrieve from memory까지가 주어져. 당신이 기억 속에서 꺼내는 것. 당신이 기억 속에서 회수하는 건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한 색인이다. 인덱스가 색인이잖아. 색인이라는 게 뭐예요? 글 안에 보면, 책 안에 보면 몇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고 어디에 뭐가 나와 있고 이거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색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슴 속에 와닿진 않지만 그냥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아, 이야기 다시 말할 때 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나 봐. 요 정도로만. 그죠?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읽을게요. 영끌 That index can be embellished in a variety of ways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은 형광펜을 표시할까요? 여러분들이 숙제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의 의미는 집중하셨어야 돼요. 그 세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윤색될 수 있다. 밑에 embellish는 윤색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색인이라는 게 뭐 될 수 있다고요? 윤색될 수 있다고. 윤색이 뭐야? 색깔이 입혀지는 거야.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워, 그지? 그죠? 색인을 머릿속에서 꺼내는데 그 색인이라는 게 윤색될 수 있다고요. 그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윤색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요, 본인만의 언어로 내가 알고 있는 어휘로 나와 있는 의미를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칠판 보실래요?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얘기할 때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색인인데 그 색인이라는 건 윤색된데 윤색이라는 게 색깔을 입히는 거래. 색깔을 입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변형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윤색, 색깔을 입혔다. 그럼 인덱스라는 게 색깔이 입혀진 거면 원래 색깔에서 변했다는 얘기니까 변형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문장을 선생님이 형광펜 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글 다음에는 다양한 방식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된다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윤색되는지 나오는 게 맞잖아. 그치? 그리고 봐봐. 자, 세계는 윤색이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고 변형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하는 게 다양한 방식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나와 있는 이 다양한 방식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얘잖아.
그렇지 않을까? 결국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가 이거예요. 변형된다? 그죠? 윤색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양하게 변형되고 다양하게 바뀐다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계속 갑니다. over time에서부터 자 읽을게. 내가 읽으면 니들도 읽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선생이 읽을 때 니들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말을 만들고 계시라고요. Over time, even the embellishment becomes standardized. 이 문장도 형광펜 표시하세요. 이 문장도 형광펜 표시하세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지어 그 윤색이라는 것도 표준화된다. 그쵸?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윤색이라는 것도 변형된다라는 것도 결국엔 뭐 된다? 표준화된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 그 윤색이라는 방법도 표준화가 된대요. 표준화가 뭐야? 기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표준화가 뭐야?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마구잡이로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표준화가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윤색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는,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이거거든요. 그죠?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자, 지금까지 읽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영어 단어 몇 개 안 돼. 이 글은 이야기가 하는 거구나. 근데 이야기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색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색인이라는 건 윤색된데 방법도 다양하게.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윤색이라는 것도 표준화가 돼버린대. 이거야 기억해야 될 거. 맞아요? 그 다음 갑니다. 자 위에서 5번째 줄부터 An old man story 나오죠? 지금부터 뭐예요? 지금부터 예시예요. 오래된 늙은이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옛날 늙은이가 말을 할 때 이 얘기니까. 그러면 봐봐라 얘들아.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늙은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늙은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 늙은이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에 대한 예시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늙은이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윤색되고 이런 식으로 표준화돼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걸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old man story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 위에서 5번째 줄까지 standardize까지 표준화된다라고 하는 standardize까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여기서 끝난 거야. 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의 보충 설명이고 예시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야. 여기는 어떻게? 가볍게 빠르게 읽어가시면 돼요. 간다. An old man's story. 늙은이의 이야기. That he has told hundreds of times. 여기가 괄호로 묶이는 거죠? 그죠? 어제 구문시간, 저번주 구문시간에 했던 거잖아. 주어 나온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관계사절이 들어가서 앞에 있는 주어 꾸며주는 거 연습 많이 했던 거잖아. 그지? 그가 수백 번 얘기했던 늙은이의 이야기는 show little variation. 변형을 거의 보여주지 않아요. variation, 변형이잖아요. 변형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and, 그리고 any variation that does exist become part of the story itself.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형광펜 치세요. 늙은이의 이야기는 변형이라는 게 거의 없는데, 그죠? 그리고 any variation 주어잖아. 그 뒤에 대체서부터 괄호 시작해야지. 그리고 exist까지 괄호 묶어야지.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거기 들어갔네. 해석하면 어떻게 돼?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변형도 이야기 자체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변형이 거의 없는데 변형이 있다 할지라도 이야기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이야기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표준화됐다는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regardless of its origin. 그것의 기원에도 기원과는 상관없이 오리진은 기원이잖아. 그것의 기원과는 상관없이 그쵸? 이야기 자체가 돼버립니다. 윤색이 된다 할지라도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에 포함되거나 이야기 자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people add detail to their story. 역시 예시. 사람들이 세부사항을 이야기에 포함시켜. that may or may not have occurred.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이게 뭐야? 윤색하는 과정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지? 포함시킨다, 세부사항을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윤색하고 바꾸기도 한다 이런 얘기야. 계속 they are recalling index. 그들은 색인이라는 걸 떠올리고 and reconstructing detail. 그리고 그 세부사항들을 다시 조종해요. reconstruct는 구조화시키는 거니까 만드는 거지. 그 세부사항들을 다시 만들어요. 윤색해요. 그 다음에 if at some point they add a nice detail not really certain of its validity 까지 살짝 끊고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지점에 그들이 아주 훌륭한 세부사항을 point, 지적을 한다면 not really certain,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 타당성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주 훌륭한 세부사항을 추가한다는 걸 추가한다면 어떤 세부사항을 어떤 지점에 추가를 한다면 그쵸? 세부사항 추가하는 거야. 추가한다면 그 뒤에 문장이 길죠? telling the story with the same detail a few more time 까지가 주어요. 주어 찾는 연습 많이 했었어야 돼. telling the story with the same detail a few more time 까지가 주어고 will ensure its permanent place in the story index. 동사는 will ensure. 그리고 telling에서부터 지금 읽었던 스토리 인덱스 있죠? 스토리 인덱스까지 형광펜 치세요. telling에서부터 스토리 인덱스까지 형광펜 치시고 해석합니다. 똑같은 same 세부사항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그 똑같은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의 영구적인 위치를 보장해 줄 겁니다. 어디에서? In the story index. 이야기 목차 안에서 영구적인 위치를 인정해 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세부사항이 이렇게 첨가됐어요. 이야기에. 새로운 디테일이 첨가됐다고요. 디테일이 첨가된 다음에 이 첨가된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돼요. 그러면 이 첨가된 세부사항도 이 이야기 안에 아주 영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결국 새로 추가된 첨가사항도 이야기 안에 포함될 거예요. 그죠? 영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이야기 안에 새로운 세부사항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이야기 안에 완전히 흡수될 거예요.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쵸? 그 다음 in other words에서부터 relate 끝까지 형광펜 치세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치? 다시 말해서 그랬잖아. 그럼 앞문장하고 같은 의미 만들어지는 거잖아. 앞문장에 뭐가 만들어졌더라?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in other words 뒷부분에도 세부사항이 추가되고 윤색된다 할지라도 그죠? 이야기 안에 자신의 위치를 영원히 간직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맞잖아. 그런 의미가 되려면 어떤 단어가 왔느냐 이거 찾아야지. In other words 영끌 읽는다. The story we tell time and again 까지가 주어. 봐 구문에 또 많이 나와. 처음 나온 명사 동사 안 나오면 괄호 시작 동사 나오는 부분까지 괄호 닫고 괄호 안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주어 꾸며주고 또 스토리가 주어고 위에서부터 again까지가 묶여서 스토리 꾸며주고 동사는 a라고. 그래서 즉 우리가 여러 번 말하는 그
이야기는 빈칸하게 돼요. To the memory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빈칸하게 돼요. Of the event that story retail. 그 이야기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안에, 기억에 빈칸하게 돼요. 맞아요. 그럼 봐봐. 자, 앞부분에 뭐가 나왔다고? 세부사항이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고.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이 이야기 안에 처음에 세부사항이 추가됐었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이야기 안에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 얘기잖아. 그지? 앞문장에 이거였잖아.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뒤에 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이야기는 이거잖아. 그러면 요 상태잖아. 추가된 세부사항이 영원히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한 이 이야기잖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다라는 건. 그치? 그러면 이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동일하게 될까? 유익하게 될까? 이질적인 게 될까? 이전의 것이 될까? 중립적인 게 될까? 정답은? 우리가 가진 기억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그죠?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거 아니야.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 여기 보라. 이야기가 있고 말이 말하면 색인이 나오고 색인이라는 건 윤색되고 윤색되는 건 변형되는데 변형되는 건 표준화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디테일이 들어가게 되면, 그죠? 그리고 디테일이 들어간 다음에 여러 번 얘기하게 되면 이 디테일이라는 놈은 색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속, 떠올리는 기억 속 색인 안에 영원히 자리를 잡아. 그럼 결국 영원히 자리를 잡은 그 이야기는 우리의 기억과, 그죠? 우리 기억 안에 없었던 게 아니고 마치 똑같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정답은 1번이죠. 간단해. 이거야. 세부사항 추가된다 할지라도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하잖아.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야, 이거. 됐죠? 어려운 문제 맞아요. 어려운 문제. 그 다음, A2로 갑니다. 선택지 1번, forgiving, 용서. objective, 객관적인. degrade, 무시하는 것. unwelcome, 환영하지 않는 것. praiseworthy,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것. 됐지? 간다. A town like social drinker was itself what it might call socially constructed. 그렇습니다. 첫 문장 읽으면서 이 글이 뭐에 관한 얘기인지 명사 위주로 좀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동그라미 칠게요. town. 이 글은 어떤 용어에 관한 글이에요. 용어. 소셜 드링크는 그 용어의 예시고요. 소셜 드링크와 같은 그런 말들은 그 자체로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construct, 만들어진 것으로 부르는 것이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떤 용어에 관련된 글인 것 같은데 어떤 용어나 어떤 말이 사회적으로 constructed, 구성되고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됐죠? 그 다음 문제.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이제 설명을 해줘요. When a social drink was caught, driving drunk까지 끊었어. 해석이 됐나? social drinker가 잡혔을 때 음주운전으로 driving drunk. It was seen. 그것은 보여집니다. As a single instance of bad judgment까지 끊었습니다.
그것은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나쁜 판단의 단 하나의 예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소셜 드링커가 있었는데 얘가 운전을 술 먹고 하다가 걸렸어. 근데 그 운전을 술 먹고 하다가 걸린 게 마치 뭐인 것처럼 보여? 단 하나의 잘못된 판단의 예시인 것처럼 보인다니까? 뭐에서 otherwise exemplary life. exemplary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모범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otherwise는 뭐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거잖아.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범적이었던 삶에서 나쁜 판단의 단 한 번의 예시인 것처럼 보인다니까? 느낌 오나? 그리고 지금 이 문장 있죠? 웬에서부터 그 케이스까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네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케이스까지 형광펜. 그 문장 끝나는 케이스까지. 자,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 자, A2입니다. A2. 맨 처음에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그 이상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 이상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읽었어. 더 읽었더니 소셜 드링커가 음주로 잡혔어. 그랬더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소셜 드링커가 음주운으로 잡혔더니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인 것처럼 보인다니까?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요거 소셜 드링커가 음주운하다가 잡혔더니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인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이 소셜 드링커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예시죠. 소셜 드링커라는 용어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예시라고 이게. 더군다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otherwise 뭐 하지 않았더라면 잡히지 않았더라면 exemplary 모범적이었던 삶에서 그건 뭐야? 잘 살던 놈이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하다가 걸린 것처럼 보인다. 맞니?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나 this was rarely the case. 그러나 이것은 거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계속 expert like to point out the person caught driving drunk for the first time had probably done so dozen of times before without incident까지. 요 문장 형광펜. 영끌 했나? 영끌? 집에 가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건데 어제도 말했다 내가. 집에 가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의미가 만들어질 때까지 읽어라. 집중해서 해석할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뭐라고?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잡힌 인간들은 person이 주어고 코트에서부터 time까지가 꾸며준다. 전문가들의 말이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잡힌 사람들은 아마도 수십 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지적한다. 뭐 없이? 사고 없이. 인시던트 사고잖아, 그지? 그럼 뭐야? 이거네. 모범적이었던 놈이 판단 한 번 잘못해서 음주하다가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래. 이게 아니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전문가들은요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잡혔어.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잡힌 놈들은요 잡히기 전에 단 한 번 잡히긴 했지만 처음 잡히기 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수십 번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문가가 얘기한 거야. 다시 말해서 모범적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놈이 음주운전에서 걸리긴 했지만 이 새끼는 그전에도 많이 했었을 거라고. 근데 처음으로 잡힌 것 뿐이지 이전에도 많이 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니까 소셜 드링커란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소셜 드링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모범적이었던 놈이 실수를 한번 했나봐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아닌데 그 얘기야. 됐지? 그 다음 문장. 자,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이죠?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 영끌. The language. 주어입니다. Chosen to characterize this particular individual, however, reflected 빈칸 way the society view them까지 해석한다. 하지만 이 특정한 개인들을 characterize 특징으로 만들기 위해 선택된 그 언어는, 자, 그 언어 그랬지? 그지? 그 언어가 뭐냐? 첫 문장에 나와있던 텀이라고. 소셜 드링커라고 하는 그 텀이라고. 그죠? 그리고 특정한 개인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특정한 개인이라고 그랬지? 이 특정한 개인이라는 게 누구야? 모범적이었던 놈이, 그렇지 않으면 모범적이었던 놈이 단 한 번의 판단 잘못으로 음주에서 걸린 이놈들을 특정 짓기 위해서, 그죠? 이놈들의 특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택된 그 단어들은 뭘 보여줍니까?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뭐예요? 다시 뭘로 갔어요? 다시 용어로 돌아간 거야. 전문가들의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은 이 새끼는 한 번 걸린 게 아니고 안 걸리게 했을 뿐이지 그전에도 수십 번 했던 새끼인 것 같아. 이건 전문가들의 얘기야. 근데 사회에서 쓰는 용어는 뭐야? 소셜 드링커란 말을 써. 소셜 드링커란 말을 쓰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 아이고, 잘 살던 놈이 모범적이었던 놈인데 판단 한 번 잘못해서 걸렸네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든다고. 누가? 이 용어가. 그치? 다시 말해서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저 용어가 만들어진 이유죠.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그치? 소셜 드링크라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게 분명히 잘못한 놈이야. 이 새끼도 분명히 유명이고 얘도 분명히 모범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안 걸리기만 했지 그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것 같아. 이건 전문가들의 말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방어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치? 비호하는 거잖아, 비호. 몇 번이 답인가요? 1번이 답이에요.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용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죠? 모범적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음주에서 걸렸어. 아유, 실수 한번 했네 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동안 안 걸렸을 뿐이지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아유, 소셜 드링크 했나봐, 사회적으로 사귀다가 사업하다가 한잔 했나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쵸? 자, 그리고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 있죠?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도 역시 흥원펜 치세요.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 A2에서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도 형광펜 치시고요. 그리고요, 오답노트 해가지고 오실 때는요, 답은 이미 풀었잖아요. 문장 구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묶여서 누구를 꾸며줬는지 그거 연습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2월달까지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되셨죠?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3번부터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문제 아직 안 푼 사람 문제 좀 풀어놓으세요.